안녕하세요, 호영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용호 GS자이 아파트에 와 있고요. 이번 현장은 49평형 아파트입니다. 3인 가족의 구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미적 감각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셨어요. 이 현장은 정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을 정도로 아기자기한 이쁜 포인트들이 많으니까요. 같이 한번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49평의 아파트 치고는 사실 현관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전부 장으로 채우게 됐을 때는 너무 갑갑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여기 이 부분에는 벤치로 조금 쓰실 수도 있지만 수납까지 가능한 오픈형 신발장을 구비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모자란 신발 수납의 부분들은 베란다에 있는 신발장으로 조금 대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장치들을 갖춰 놨고요. 신발장이 오픈된 부분과 이 현관 우측에 있는 이런 부분들 우드톤으로 같이 맞춰서 통일감 있는 느낌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들어온 이 복도는 우리가 거실이나 주방으로 들어가기 전 이 집에 대한 그 기대감을 높여주는 하나의 공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끝쪽에는 이 브론즈경과 이런 간접 조명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금 연출하고 있지만 천장에 조명들이 굉장히 제어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복도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들을 하기보다는 지나가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들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조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이런 스위치들은 사실 이 현장을 진행했던 안희재 과장이 굉장히 좀 힘들게 구했는데요. 용 스위치 중에서도 뒤에 있는 우드 필름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상들을 잘 선별해서 저희가 좀 통일감 있게 구성해 봤습니다. 네, 이곳은 입구방입니다. 따님분께서 이용을 하고 계신 방이고요. 일반적인 방보다 이 방의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요. 이런 격벽 구조의 하프 벽체를 구성해서 목적에 따라 구획을 분리해 뒀습니다. 창문 아래쪽으로는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윈도우 시트 같은 수납장들이 있고요. 커튼은 고객님께서 센스 있게 골라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건드리거나 또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침대 옆쪽에 조명과 콘센트류들을 같이 설치해 드렸는데요. 콘센트와 함께 이렇게 스위치가 함께 구성되어 있고요. 이 스위치를 디밍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조도를 좀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방의 사면 중에 한쪽 벽면은 전부 다 필름 벽체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이는 이 가구도를 열었을 때는 안쪽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닫았을 때는 깔끔하게 한 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벽체가 보이게 됩니다. 이 방은 입구 두 번째 방입니다.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옷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게 좀 계획을 했는데요. 드레스룸이라는 용도에 걸맞게 저희가 붙박이장에 문짝 하나는 전신 거울로 좀 구성을 해드렸고요. 스타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장으로 왜 끝까지 다 안 채우는 건가요? 장을 끝까지 채우면 좀 더 수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 그리고 디자이너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 우수관이 숨어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장을 더 키워가지고 가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우수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지. 이 방은 사장님을 위한 방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이 정말로 마음에 드네요. 좀 보시면 이런 벽면들이라든지 이런 가구장들이 동일한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들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조명이 들어간 장식장과 이 중간에 있는 이 선반 부분은 좀 더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텐이라는 금속으로 선반을 이렇게 구성해 드렸는데요. 이 옆에 있는 우드의 질감과 서스의 질감이 굉장히 이질적일 수도 있지만 어우러져서 잘 조화되어 있는 느낌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상의 아크릴 다리빨인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 때문에 아크릴이 저렴한 자재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아크릴이 굉장히 고급 자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크릴은 유리보다 좀 더 가공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서 멋진 자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방에 조금 중후하고 이 무거운 분위기가 재밌게 보이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마루인데요. 이 마루는 구정마루에서 나오는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무늬목 마루인데요.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들이 이런 무늬에 맞춰서 음각과 양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질감들 자체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무엇보다도 가구들과 굉장히 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방의 전체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안방입니다. 안방은 4면 벽체 중에 총 2면을 필름으로 구성했고요. 한쪽 벽만 도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장은 기존에 있던 우물 천장을 간접 조명들을 넣어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잡아드렸고요. 침대 뒤편에 있는 이 헤드보드들은 조금 더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투톤으로, 그리고 조금의 이런 아치 디자인을 넣어서 좀 더 유니크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침대 옆쪽으로 앉아서 쉬실 수 있는 윈도우 시트 같은 공간으로 조금 구성을 해드렸고요. 침대 양쪽에는 보조등과 콘센트, 그리고 여닫을 수 있는 커타까지 함께 구성해 봐 드렸습니다. 뭐해? 이 부분은 안방 화장실 앞에 있는 알프룸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연속적이지만 연속적이지 않게 벽체의 마감재 자체를 도배나 필름이 아닌 질감이 있는 타일을 골라봤습니다. 세라믹 상판이 남은 부분으로 이 화장대 상판을 제작해드렸고요. 서서 봤을 때는 이 거울이 조금 낮거나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앉아서 사용하는 화장대다 보니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뒤쪽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들을 좀 넣어서 분위기를 함께 살려드렸고요. 안쪽에는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좀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펜던트 등들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런 간단한 수납 공간도 그냥 일반적인 여닫이 문이 아니라 슬라이딩 문으로 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수납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 아파트의 49평형의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널찍하게 빠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같은 경우는 언더볼로 측면부에다가 내리 퓨지 거리를 조금 넣어서 변기 공간에 대한 효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고요. 안쪽에는 옆에 젠다이 공간처럼 만들어 드린 것과 동시에 조명을 좀 넣어드려서 좀 분위기를 더 잡아드렸는데요. 보통의 트렌치 효과들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기성품으로 60cm, 90cm, 1m, 20cm 이런 정해져 있는 크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장에 들어가 있는 트렌치 효과는 주문 제작을 해서 벽의 끝부분부터 벽의 끝부분까지 1대1로 딱 처리가 되도록 정확하게 좀 제어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전체적인 욕실의 디테일을 살려줌으로써 고급미를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은 이런 이쁜 수전들을 좀 쓸 수 있도록 인조 대리석을 이용해서 언더볼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하프 벽을 세워서 분절시켜 드렸는데요. 너무 갑갑하지 않도록 위쪽에는 이런 투명 유리로 파티션을 세워드렸습니다. 저희가 늘상 하는 것처럼 욕조의 측면부는 에이프런을 타일로 만들어 드렸는데, 역시나 손톱 꺾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호텔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실입니다. 좀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이유의 첫 번째를 깔끔한 디자인의 천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천장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실링팬이 있을 때 기능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깔끔한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높이가 일반적인 아파트 층고가 2m 30cm 정도일 때,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10cm 정도의 공간이 머리 위로 더 있는 현장이었어요. 굳이 우물 천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더 넓은 공간으로 연출이 된 것 같고요. 공용 부분들은 모두 이렇게 필름 벽체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목공 작업이 필수적이었는데요. 목공 작업을 하면서 모서리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조그만 라운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이 라운딩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TV 반매립 벽체들 밑에는 단이 있는데요. 요즘 로봇 청소기들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구조벽을 이용한 TV 벽체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좋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변형시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었던 주방입니다. 제 생각에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예쁜 주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방은 사실 제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원래 이런 레이아웃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예쁜 주방이 탄생했습니다. 이쪽 벽체는 원래도 주방이 위치하고 있었던 벽체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키 큰 장과 냉장고장으로 좀 꾸며드렸고요. 밀달한 아일랜드를 좀 구성해드렸는데요.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이 들어간 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쿡탑 같은 경우는 후드 일체형 쿡탑을 좀 써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부분에 후드가 같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싱크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싱크볼의 수전 또한 우리 고객님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 싱크볼이고요. 모양이 아름답죠. 저도 이 싱크볼을 조금 더 자주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부장의 구성은 여닫이 도어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양념장이나 서랍류들로 조금 구성을 해서 라벨링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잘 쓰시는 것 같아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뿌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의 측면 콘센트를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젠 좀 익숙하시죠? 이런 식으로 콘센트를 좀 만들어 드려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를 감싸고 있는 이 벽면은 모두 타일로 구성을 했고요. 주방 베란다로 출입하실 수 있는 통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식탁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탁 때문에 저희가 이 촬영을 미루고 미뤘다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탁 위쪽으로는 이렇게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천장까지 아우르는 마그네틱 조명 디자인을 조금 넣어드렸는데요. 이런 마그네틱 조명들 같은 경우는 위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조명의 가변도가 좀 더 높아서 활용성이 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잘 둘러보셨을까요? 사실 이 현장은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역대급으로 고객님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던 현장입니다. 굉장히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풀어나가면서 진행하느라 제한된 공사 기간 안에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치느라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성이 된 현장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정말 이쁜 모습으로 꾸며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업로드했던 용호 GS 자이 아파트 같은 평형대 공사 현장도 이쪽에 자료화면으로 같이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같은 평형대 아파트들이라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